여러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단 한 스푼을 넣는 것만으로 혈관 속 피떡이 사라지고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85세 현역 의사 이승호입니다. 지난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쑤시며 머리가 멍한 날들이 이어졌죠. 65세였던 저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라고 체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은 79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 부종과 불면증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잠을 못 자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에게 커피에 이것 한 스푼을 넣어 마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단 2개월 만에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리가 가볍고 밤에 푹 자요. 지난 주말엔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어요. 그 순간 저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의 열쇠일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간의 의료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커피의 5가지 놀라운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식품 조합, 그리고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5분이면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실 겁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90세에도 건강을 되찾은 제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했죠.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비결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커피는 졸음을 쫓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며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커피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들고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손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60대 중반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죠. 커피 속 카페인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20% 낮아졌습니다. 제 환자 80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손주 이름을 자주 까먹어 속상해하셨죠. 박사님, 머리가 멍해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에게 아침 블랙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어제는 손주가 좋아하는 동화책까지 읽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 잔으로 뇌를 깨워보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정말 놀라울 겁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지죠. 커피의 폴리페놀은 혈관 속 플라크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15%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76세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심한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가슴이 뛰고 숨이 차서 무서웠어요.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식후에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이제 가슴이 편안하고 동네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죠. 여러분, 커피 한 잔으로 혈관을 깨끗이 해보세요. 세 번째는 당 대사 개선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노년기에 흔한 고민입니다. 식후 혈당이 치솟아 피로와 무기력이 찾아오죠.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당뇨 위험을 줄입니다. 단, 설탕과 프리마가 든 인스턴트 커피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72세 이정민 할아버지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박사님, 약을 먹어야 하나요? 달달한 커피를 끊기 싫어요. 저는 블랙커피로 바꾸고 하루 2잔만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아침마다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설탕 없는 커피로 당뇨 걱정을 덜어보세요. 네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커피는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이나 간경변 위험을 낮춥니다. 미국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의 커피가 간경변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78세 최순자 할머니는 지방간 진단 후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죠. 박사님, 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녀에게 콜드브루 커피를 권했고 3개월 후 간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손주들과 밥을 먹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커피로 간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커피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가속화됩니다. 커피의 폴리페놀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75세 이영희 할머니는 피부가 칙칙하고 피로감이 심했지만 커피를 꾸준히 마신 후 변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피부가 밝아지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항산화 성분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으로 노화를 늦춰보세요. 이 5가지 효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커피 한 잔이 뇌, 심장, 간, 그리고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별한 조합이 필요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3가지 골든 콤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커피를 어떻게 즐기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커피의 힘을 더 키워볼까요? 여러분, 방금 커피의 6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죠? 이제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비결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하면 마치 건강의 마법 같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커피의 힘을 극대화하는 3가지 골든 콤보 중 첫 번째와 2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다크 초콜릿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를 맑게 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따뜻한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러분, 커피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간의 의료 경험으로 단언컨대 이 조합은 혈관 건강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올리브 오일의 단일불 포화지방산은 커피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만나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아졌습니다. 이 조합은 마치 혈관을 청소하는 브러쉬처럼 작용하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블랙커피 한 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숟가락을 넣어 드셔보세요. 맛이 부드럽고 고소해질 뿐 아니라 혈관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 환자 82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다리 부종과 높은 혈압으로 고생하셨죠. 박사님, 아침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계단 오르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커피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어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띠며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리가 가볍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아침 커피 시간이 기다려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커피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단 5분이면 혈관이 감사 인사를 전할 겁니다. 다음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게다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뇌와 심장에 행복의 선물을 선사합니다. 저는 매일 점심 후 커피 한 잔과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즐깁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주죠. 70세 김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도 자꾸 우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웃는 날이 적어요. 손주들과 있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점심 후 커피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함께 즐겨보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손주들과 장난치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커피와 초콜릿이 이렇게 기분을 바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 점심 후 커피 한 잔과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기분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합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이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콤보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뼈와 심장을 튼튼히 해주는 마지막 골든 콤보, 아몬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올리브 오일이나 다크 초콜릿을 드셔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어떤 느낌인지 공유해주세요. 자, 커피의 마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볼까요? 방금 우리는 커피와 올리브 오일, 다크 초콜릿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골든 콤보,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뼈와 심장, 근육을 지키는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커피와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되죠. 오늘 이 파트에서는 아몬드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바꾸는지, 그리고 커피와 함께 즐기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과 아몬드 몇 알 준비하셨나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아몬드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뼈를 튼튼히 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근육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가 약해지고 다리 경련이나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죠.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아몬드가 만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0%나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커피의 폴리페놀과 함께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죠. 제 환자 77세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경련과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과
아몬드 칩스 2포화를 함께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아몬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2개월 후 박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가볍고 아침이 상쾌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몬드는 간식으로 먹어도 좋지만 커피와 함께하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커피 한 잔과 아몬드의 티아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몬드를 씹는 고소한 맛과 커피의 쌉쌀한 향이 어우러지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지죠.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줄이고 칼슘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이 조합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는 무염,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시중의 달콤한 아몬드는 건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 간단한 습관을 일상에 넣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작은 그릇에 아몬드 치터를 담아 곁에 두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아몬드를 한두 알씩 천천히 씹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루틴이 완성됩니다. 79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동네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아몬드와 커피가 제 다리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단 한 주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이미 아몬드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커피와 함께 먹어보셨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커피와 함께하는 3가지 골든 콤보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다음 파트에서는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커피에 숨겨진 비밀을 더 파헤쳐 볼까요? 방금 우리는 커피와 아몬드의 놀라운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이 골든 콤보들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커피는 모두에 똑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 사랑스러운 음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커피를 주의해야 할 2가지 경우, 중증 고혈압과 심한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니 끝까지 귀 기울여주세요. 자,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중증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커피는 조심해야 할 음료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고혈압이 있다면 이 작은 변화가 심장이나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10-15mg/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3세 이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민수 할아버지는 커피를 하루 5잔씩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쿵쿵 뛰어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반드시 식후 30분 뒤에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블랙커피나 콜드브루처럼 순수한 커피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죠. 2개월 후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커피 한 잔도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중증 고혈압이 있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12잔,
식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혈관이 감사할 겁니다. 다음은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커피를 과다 섭취하면 이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늘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죠. 특히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골밀도가 24%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80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커피 3-4잔을 즐기셨지만 허리 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면서 걱정이 많아지셨죠. 박사님,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저는 완전히 끊는 대신 커피를 하루 2잔으로 줄이고 아몬드나 우유 같은 칼슘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아몬드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히 하고 커피의 부작용을 줄여주죠. 3개월 후 최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허리가 덜 아파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걱정이시라면 커피를 적당히 즐기되 칼슘 섭취를 꼭 챙기세요. 우유 한 잔이나 아몬드, 하발이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 경우 중증 고혈압과 심한 골다공증은 커피를 마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면 커피는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 아래 댓글로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신지 공유해 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상황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선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커피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중증 고혈압과 심한 골다공증 환자들이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커피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커피는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음료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커피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마실 때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죠. 영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은 위산 분비가 30%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위 점막을 자극해 통증이나 염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따르면 위장이 약한 분들도 커피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8세 정욱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2잔씩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해요.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죠. 저는 커피를 완전히 끊는 대신 2가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공복 대신 식후 30분 뒤에 커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식후에 마시면 음식이 위산을 중화해 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일반 커피 대신 산도가 낮은 콜드브루를 선택하라고 권했습니다. 콜드브루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커피보다 위 자극이 적죠. 한 달 뒤 정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속이 편해졌어요. 콜드브루로 바꾸니까 커피를 즐기면서도 편하네요.
그녀의 변화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위장이 약하시다면 공복 커피를 피하고 콜드브루를 시도해보세요. 콜드브루는 왜 위장에 더 나을까요? 뜨거운 커피는 추출 과정에서 산성 성분이 더 많이 나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콜드브루는 찬물로 천천히 추출해 산도가 낮아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부드러운 맛 덕분에 설탕이나 프리마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저는 위장이 약한 환자들에게 항상 콜드브루를 추천합니다. 집에서 만들기도 쉽습니다. 커피 가루를 찬물에 12시간 정도 우려낸 뒤 걸러내면 됩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라 위염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식후에 콜드브루를 마시니 속이 편해요. 여러분, 위장이 약하시다면 오늘부터 콜드브루로 바꿔보세요. 이외에도 위장 건강을 지키며 커피를 즐기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커피에 우유를 약간 넣어 마시면 위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지나치게 많은 우유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한두 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둘째, 식사 후 30-60분 사이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덜 자극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12잔으로 양을 조절하세요. 적당한 양이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위장이 약하신 분, 지금 커피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어떤 증상을 겪는지 또는 콜드브루를 시도해 보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커피가 독이 될 수 있는 3가지 상황, 중증 고혈압, 심한 골다공증, 그리고 위장 질환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커피는 여전히 건강의 동반자입니다. 다음 파트에선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타이밍과 섭취 방법이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겁니다. 자, 커피를 더 현명하게 즐기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커피가 특정 상황에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중증 고혈압, 심한 골다공증, 그리고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커피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그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커피 섭취의 최적 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밍과 방법만 잘 맞추면 커피 한 잔이 하루를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커피 한 잔 들고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커피를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후 30-60분입니다. 이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이 뇌를 깨우고 대사를 촉진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식사 후 마시면 위산이 음식에 의해 중화되어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나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커피는 소화와 대사를 돕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 76세 김종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 2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속쓰림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몸이 무거워요. 저는 그에게 공복 커피를 멈추고 아침 식사 후 30분 뒤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이 상쾌해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식사 후 30분 뒤 커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은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교란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깊은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40%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50년간 매일 아침 8시와 점심 후 2시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대는 카페인이 몸에 활력을 주면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죠. 74세 박미자 할머니는 저녁 7시에 커피를 마시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녀에게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이제 밤에 푹 자고 아침이 개운해요 라고 기뻐하셨죠. 여러분도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안전한 커피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루 2-3잔, 카페인으로 치면 200-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블랙커피 기준으로 작은 잔 3잔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즐기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블랙커피 한 잔, 점심 후 2시에 콜드브루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루틴 덕분에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엔 손주들과 산책할 체력을 유지하죠.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커피를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선 어떤 종류의 커피를 선택해야 건강에 더 좋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커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겁니다. 자, 커피를 더 현명하게 즐기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커피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침 식후 30-60분, 하루 우드 3잔이 건강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건강 효과는 어떤 커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커피가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건강에 좋은 커피 종류와 피해야 할 커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커피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위장이 편안해지며 에너지가 넘칠 수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준비하고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커피는 블랙커피입니다. 블랙커피는 설탕이나 프리마 없이 순수하게 추출된 커피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관과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은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25% 더 나았다고 합니다. 블랙커피는 쌉쌀한 맛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깊은 풍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저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한 잔이 몸을 깨우고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죠. 여러분도 설탕 없이 블랙커피를 시도해보세요. 단 며칠만 마셔보면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는 찬물로 천천히 추출해 산도가 낮아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이상적이죠. 게다가 부드러운 맛 덕분에 설탕이나 프리마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영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콜드브루는 뜨거운 커피보다 위산 분비를 20% 덜 자극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콜드브루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커피 가루를 찬물에 12에서 13시간 우려낸 뒤 걸러내면 끝입니다. 제 환자 79세의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박 할머니는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셨지만 속쓰림과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죠. 박사님,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고 몸이 무거워요. 저는 그녀에게 콜드브루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속이 편하고 피로가 줄었어요. 콜드브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위장이 약하시다면 오늘 콜드브루를 준비해보세요. 세 번째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적은 양으로도 진하고 풍부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블랙커피보다 적으면서도 폴리페놀과 같은 건강 성분은 그대로 담고 있죠.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에스프레소 한 잔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점심 후 가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오후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 커피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완벽하죠. 여러분도 근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한 잔 시켜보세요. 그 작은 한 잔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커피도 있습니다. 설탕, 프리마, 인공향료가 든 인스턴트 커피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커피는 비만과 당뇨 위험을 높이고 커피의 건강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 3잔 마시다 혈당 수치가 올라 걱정하셨죠. 박사님, 커피가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어요. 저는 블랙커피나 콜드브루로 바꾸라고 권했고 3개월 뒤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대신 순수한 커피를 선택하세요. 이 세 가지 커피, 블랙커피, 콜드브루, 에스프레소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지금 즐기는 커피 종류나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커피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커피를 어떻게, 언제, 어떤 종류로 마셔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비결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으로 건강을 바꾸는 비법 놓치지 마세요. 함께 알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건강에 좋은 커피 종류, 블랙커피, 콜드브루, 에스프레소와 피해야 할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하는지도 배웠죠. 이제 이 모든 비결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단 5분으로 건강을 바꾸는 커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와 심장을 지키며 여러분의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커피 한 잔과 함께 마지막 비결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후 블랙커피나 콜드브루 한 잔에 골든 콩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아몬드 10 호아이를 곁들이는 겁니다. 이 5분 습관은 혈관을 청소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심장과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줄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83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피로로 힘들어하셨죠. 박사님, 약만 먹어도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 힘도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식후 커피 한 잔에 골든 콩보를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체력을 얻었습니다. 박사님, 80대에 이렇게 활력이 넘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 5분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이 습관을 일상에 넣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일별로 골든 콩보를 나눠 시도해보세요. 월요일은 아침 커피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수요일은 다크 초콜릿 한 조각, 금요일은 아몬드 아발입니다. 나머지 날에는 블랙커피나 콜드브루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건강 루틴을 만들 수 있죠. 80세 김영애 할머니는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시장도 다녀와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하루 5분, 일주일만 해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습관을 더 쉽게 만들려면 일상과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뉴스를 볼 때 커피와 아몬드를 준비하거나 점심 후 책을 읽으며 다크 초콜릿을 곁들여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8시 커피 한 잔과 아몬드 한 티알을 먹으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 작은 루틴 덕분에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 마세요. 제 환자들 중 80대, 심지어 90대에 이 습관을 시작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86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피로를 줄이고 매일 아침 손주들과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박사님,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5분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내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에 아몬드 햄바를 곁들여 보세요. 일주일 뒤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커피의 모든 비결, 효능, 골든 콤보, 주의할 점, 섭취 방법, 좋은 커피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단 5분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건강 비결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커피의 5가지 효능, 올리브 오일과 다크 초콜릿, 아몬드로 빛나는 3가지 골든 콤보, 조심해야 할 상황들, 그리고 최적의 섭취 방법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이 모든 비결은 단 5분의 습관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커피를 사랑하시죠? 이제 그 커피를 더 현명하게 마셔서 건강까지 챙길 차례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자면 매일 아침 식후 블랙커피나 콜드브루 한 잔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또는 아몬드 10루브와를 곁들이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월요일은 올리브 오일, 수요일은 다크 초콜릿, 금요일은 아몬드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루틴이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맑게 하며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환자 86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최 할머니는 10년 넘게 피로와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셨죠. 박사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 5분 습관을 권했고 3개월 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과 웃으며 밥을 먹어요. 커피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최 할머니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50년간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80대, 90대에도 이 루틴을 시작해 삶이 달라진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도 85세인 지금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즐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블랙커피 한 잔에 아몬드 엠바를 곁들여 보세요. 일주일 뒤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누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죠. 다음 영상에선 치매를 예방하는 3가지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승호 박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